첨 하나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거의 무너질 뻔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정말 영화 같은 이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며칠 만에 이 기이한 도박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는지 말이죠. 네, 모든 것의 시작은 정말 이 황당한 질문 하나였습니다. 그린란드를 사면 어떨까 하는 거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번져나갔죠. 자,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정신없이 진행됐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9일에 트럼프가 관세 위협을 딱 던졌죠. 바로 다음 날 이 공포가 아시아를 거쳐 미국까지 덮칩니다. 시장이 그냥 폭락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21일에 다보스에서 갑자기 그거 안 할게 하고 입장을 싹 바꿔버립니다. 위협, 전염, 그리고 반전까지. 이 모든 게 단 3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숨막히는 3일이었죠. 사건의 발단은 1월 19일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살 건데 반대하는 유럽 동맹국들 관세 폭탄 맞을 준비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바로 이렇게 받아칩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 독일하고 프랑스 재무장관이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장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보세요. 독일, 프랑스, 유로존 전체가 파란불이죠. 투자자들이 이것도 무역전쟁 시작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공포에 질려서 유럽 주식을 그냥 막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공포는 밤사이에 지구 반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1월 20일 아시아 시장이 열리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일본 니케이, 한국 코스피, 홍콩 항생까지. 원래도 중국 경제 때문에 좀 불안했는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공포는 본토에 상륙합니다. 연휴 끝나고 돌아온 월스트리트 투자자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을 겁니다. S&P, 나스닥, 다우 전부 폭락했죠. 셀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 자산을 팔아라 라는 기조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면서 새해 첫 최악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런 대혼란 속에서 모두가 돈을 잃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위기는 아주 명확하게 승자와 패자를 갈라놓았습니다. 이른바 그린란드발 시장 분화가 일어난 거죠. 누가 울고 누가 웃었는지 한번 보시죠. 패자 쪽부터 볼까요? 역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관세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명품 브랜드들이었습니다. 프랑스 와인의 200% 관세? 이건 거의 LVMH 같은 기업을 겨냥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결과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단 하루 만에 재산이 1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원이 넘는 돈이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승자와 패자가 한눈에 보이죠? 왼쪽 패자 쪽에는 LVMH 같은 명품, 월마트 같은 소비재,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들이 있습니다. 무역전쟁이 터지면 바로 타격받는 곳들이죠. 반면에 오른쪽 승자 쪽을 보세요.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니 방산업체 주가는 오르고 투자자들은 불안하니까 금이나 은 같은 안전자산으로 몰려들었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이 이렇게 딱 갈라진 겁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헤지펀드의 대보 레이 달리오는 더 큰 그림을 경고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전쟁의 시작일 수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주가가 좀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국가들이 서로의 주식이나 채권을 무기처럼 사용해서 공격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였던 거죠. 자, 이렇게 시장이 공포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바로 그때 정말 드라마처럼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불을 지폈던 바로 그 사람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꾼 거죠. 1월 21일 다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 가지를 딱 발표합니다. 첫째, 그린란드 때문에 군사력 쓸 생각 없다. 둘째, 나토 동맹국들이랑 얘기해서 어느 정도 합의 틀은 만들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셋째, 유럽의 새로운 관세 그거 부과할 계획 철회하겠다. 이 세 마디에 시장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한 겁니다. 정말 정신없는 3일이었죠. 자, 그럼 이 짧고 굵었던 위기를 통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 현대 사회의 위기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첫째, 세계 시장이 정말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군데서 문제가 터지면 순식간에 전 세계로 번진다는 것 정말 취약하죠. 둘째,
지정학적인 사건 하나가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움직이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고요. 셋째,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단 한 사람의 연설 하나에 몇 분 만에 공포에 떨다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이제 정치와 금융시장의 경계가 거의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자, 이번 위기는 이렇게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겼죠. 이번에는 피했지만 만약 다음 위기는 피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은 앞으로 닥칠지 모를 더 큰 위기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이자 아주 서늘한 경고가 아니었을까요?